지난주에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화제였습니다. 특히 후보자로 지명된 교수들의 논문과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 전문가인 교수들이 청문회에서 순환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네. 세 사람의 교수 출신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고요. 네. 한 사람은 지명 철회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도 참 부끄러운 문제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논문 표절, 중복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제자와의 의심 들어온 돈 거래, 수상한 증권 투자, 정말 길일이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것도 등장을 했고요. 자질이 부족한 교수, 이 역량이 부족한 교수를 고위직에 지명하는 정부가 좀 원망스럽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교수들이 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여주는 이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칼럼 대필이라는 또 새로운 문제까지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정말 교수들 사회가 이렇게 부족한가? 물론 모든 교수들이 이렇게 자질이 부족하고 이 윤리 기준이 엉망인 거는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부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정말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러신 게 아닐 텐데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투명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시절의 관행을 가지고 현재의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습이나 정치적 이념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에는 미니스커트나 장발을 하고 다니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7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장발을 했거나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경력 때문에 지금 와서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고약하겠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건데 그 당시에 좀 과도하게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연구윤리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연구윤리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를 보더라도 이제 그 청문회에 등장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이어졌었던 일이다. 누구나 충분히 했었을 수도 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과거들의 교수들의 연구윤리는 어땠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투명했었던 적이 있었지만은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교수로서. 이 과거에도 표절하고 중복게재 이런 거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표절을 가리는 잣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제자 논문을 가로치는 게 허용됐던 적도 없습니다. 제자하고 좀 수상한 돈 거래하는 게 용납됐던 적도 없고요.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해서 연구윤리를 평생 동안 좀 엄격하게 지켜왔던 많은 대다수의 교수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잘못이지 관행이 잘못됐다고 핑계를 대는 거는 정말 옹졸하고 잘못된 지적입니다. 네, 정말 일부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의 윤리 규정이 좀 느슨하고 애매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가요? 예,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05년도에 황우석 사태를 겪고 나서 그런 지적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었죠. 그래서 사실 대학도 그렇고 연구기관도 그렇고 학술단체들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랬고 이 연구윤리를 좀 더 강화하고 좀 투명하게 만드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학술단체가 이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데 나서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학술단체는 학술단체입니다. 학술단체가 이 민감한 정치 문제에 들어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잘못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학술 활동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정부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역량이 있는 교수들을 발탁해서 쓰면은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역량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자꾸 그 내세워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언론이 이런 문제를 금방 가려낼 수 있는데 네. 정부가 그거를 못 가려냈다는 거는 참 옹색한 변명입니다. 정부가 이 윤리 기준을 좀 분명하게 내세우고 고위 공직자들한테 요구하는 윤리 기준을 정확하게 내세우는 게 이 학술 활동에서의 윤리 기준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또 계속해서 짚어볼 만한 문제가 이제 교수들의 사회 참여, 거기서도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교수들한테는 사회적으로 세 가지 그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첫째고요. 네. 그다음에 연구를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정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그 좀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그 활용하는 소위 말해서 사회 참여라고 그럽니다. 이런 그 세 가지가 다 그 교수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정치 참여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 정부에서 한 자리 해보겠다는 폴리페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거는 제도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지난 한 20여 년 사이에 부쩍 늘어났는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소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핑계하에 굉장히 많은 수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정책을 입안을 합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교수들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정이 점점 나빠질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학이 지금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위직 관료, 언론인, 법조인, 뭐 기업인 이런 사람들한테 이 경력 세탁을 하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 요새 이제 관피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퇴직 관료들, 언론인들, 뭐 법조인들이 대학을 아주 화려한 그 수사가 붙어 있는 교수직을 통해서 그 경력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용납되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네. 대학도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 교수의 사회 참여를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 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교수들의 청문회 순환 시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